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큰 일을 하나씩 겪을 때마다 이 성장을 해나가는데,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어려운 시련 없이 그냥 성장을 하면 안 될까요? 글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어일견. 한번 이제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자신이 한번 겪어봐야 더 이렇게 확 와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은 인간에게 겪을 수 있을 정도의 시련을 준다고 하는데, 글쎄요, 오늘 앤이 겪은 시련은 어린 소녀가 겪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앤에게 어떤 위험이 생겼을지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불행한 백합 아가씨. 물론 네가 엘레인을 해야지. 앤, 난 저 아래로 떠내려갈 자신이 없다고 다이애나가 말했다. 나도 그래. 둘이서 셋이 배에 앉아 떠내려가는 거라면 상관없어. 그거야 재밌지. 하지만 죽은 척 누워있는 건 도저히 못해. 난 정말이지 무서워 죽을지도 몰라. 루비 길리스가 부들부들 떨었다. 물론 낭만적이긴 해. 제인 앤드루스가 인정했다. 하지만 난 도저히 누워있지 못할 거야. 어디쯤 가고 있는지, 너무 멀리 떠내려가는 건 아닌지 보려고 거의 1분마다 벌떡 일어날 게 뻔해. 앤, 그러면 분위기가 안 살잖니. 앤이 난감한 듯 말했다. 하지만 빨간머리 엘레인은 너무 우습잖아. 난 떠내려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엘레인 역도 하고 싶어. 하지만 역시나 그건 웃기는 일이야. 루비가 피부도 하얗고 머리카락도 아름답고 긴 금발이니 일레인을 해야 해. 빛나는 금발이 흐르는 듯 물결쳤다고 되어 있잖아. 게다가 일레인은 백합 아가씨였어. 그러니 머리칼이 빨간 사람이 백합 아가씨를 할 순 없다고. 다이애나가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네 피부도 루비만큼이나 하얗잖아. 그리고 머리카락 색도 자르기 전보다 훨씬 어두워 보이는걸? 앤이 기쁜 나머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어머, 정말 그러니? 가끔은 나도 그런 생각이 들곤 했지만 아니라고 할까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했어. 지금은 젓갈색이라고 불러도 될까, 다이애나? 다이애나가 멋진 검정 벨벳 리본 머리띠를 두른 부드러운 앤의 곱슬머리를 감탄하듯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럼 게다가 정말 예뻐. 아이들은 언덕 과수원 집 아래에 있는 연못 둑에 서 있었다. 자작나무로 에워싸인 땅이 둑에서부터 연못 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 끝에는 낚시꾼과 오리 사냥꾼의 편의를 위해 물 위에 만들어 놓은 작은 나무 발판이 있었다. 루비와 제인이 다이애나와 한 여름의 오후를 보내고 있는 앤과 함께 놀려고 찾아왔던 것이다. 앤과 다이애나는 그의 여름 내 거의 연못가에서 놀았다. 한적한 숲은 이제 지난 얘기가 되었다. 봄에 벨씨가 집 뒤 목초지에서 둥그렇게 둘러자라던 그 나무들을 무자비하게 잘라버렸던 것이다. 애는 잘린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낭만적인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어차피 다이애나와 얘기했듯 좀 있으면 14살이 되는 데다 큰 여자애들이 놀이집 같은 장난을 하는 건 유치하기도 했고 연못 주변에는 더 재미있는 놀이거리가 많았으므로 금세 마음을 달랬다. 다리 위에서 송어를 잡는 것도 재미있었고 베리 씨가 오리 사냥을 할 때 타는 바닥이 평평한 배를 젓는 법도 배웠다. 일레인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며보자는 건 앤의 생각이었다. 지난 겨울 아이들은 학교에서 테니스 내 시를 배웠다. 교육감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있는 모든 학교의 국어 교과서에 그 시를 싣게 되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그 시를 해체해서 하나하나 분석하는 통에 나중에는 의미마저 희미해질 지경이었지만 아름다운 백합 아가씨와 기사 랜슬롯과 귀네비어 왕비와 아서왕의 이야기만은 실화인 듯 생생하게 느꼈고 애는 캐멀롯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남몰래 아쉬워하기까지 했다. 애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낭만적이었다고 말했다. 앤의 제안은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아이들은 나루토에서 배를 밀면 배가 물살을 타고 다리를 지나 연못이 굽어지는 쪽에서 뻗어나온 야트마한 땅에 저절로 닿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배를 타고 그렇게 가본 적도 많으니 일레인 연극을 하기엔 더할 나위 없었다. 그래, 내가 일레인을 할게. 앤이 마지못해 승낙했다. 주인공을 맡게 되어 기쁘긴 했지만 앤의 예술적인 감각은 일레인 역에 꼭 맞는 사람이 하기를 바랬고 아무래도 자신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루비, 넌 아서왕을 하고 제이는 귀네비어 공주, 다이애나는 랜슬롯을 맡아. 하지만 너희들은 먼저 내 오빠들과 아버지가 되어야 해. 벙어리 하이는 빼야겠다. 한 사람만 누워도 배가 꽉 차니 말이야. 배를 덮을 만한 검은 비단이 있어야 하는데 너희 엄마가 쓰시는 오래된 검정숄이 꼭 맞겠다. 다이애나가 검정숄을 가져오자 애는 그것을 배 바닥에 깔고 누운 다음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았다. 꼼짝 않고 누워있는 작고 하얀 얼굴 위로 자작나무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걸 보며 루비 길리스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 정말 죽은 사람 같아. 난 겁이 나. 애들아,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린드 아주머니가 연극은 아주 나쁜 짓이라고 했는데. 앤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루비, 린드 아주머니 얘기는 하지 마. 그건 린드 아주머니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 이야기라고. 네가 그러면 분위기가 깨지잖아. 제인, 네가 맡아서 해줘. 죽은 일레인이 말을 하는 건 우스우니까. 제인이 나서서
나머지 일을 처리했다. 황금빛 덮개는 없었지만 노랗고 낡은 피아노 덮개가 멋진 대용품이 되었다. 철이 아니라 흰 백합을 구하지 못해 푸른색 기다란 붓꽃을 앤의 손 위에 두었더니 나무랄 데 없이 분위기가 살아났다. 제인이 말했다. 자, 준비 다 됐어. 우린 일레인의 평온한 이마에 입을 맞춰야 해. 다이애나, 넌 누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말하고 루비는 안녕, 사랑스러운 누이여 하고 말해. 둘 다 되도록 아주 슬프게 해야 해. 앤, 살짝만 웃어봐. 일레인이 미소 짓듯 누워 있었다. 는 건 너도 알잖아. 응, 훨씬 좋아. 자, 이제 배를 밀어. 배가 오래 묻혀있던 말뚝 위에 거칠게 부딪히며 앞으로 밀려나갔다. 다이애나와 제인과 루비는 배가 물살을 타고 다리 쪽으로 방향을 잡을 때까지 잠깐 지켜보다가 이내 손살같이 달려 숲을 지나고 길을 건너 연못 아래 길게 뻗어나온 곳으로 향했다. 거기서 셋은 랜슬롯과 귀네비어와 아서왕이 되어 백합 아가씨를 맞을 준비를 해야 했다. 얼마 동안 애는 천천히 내려가며 이 낭만적인 상황을 마음껏 즐겼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레인은 바로 몸을 일으켜 황금 덮개와 검은 비단을 들고 커다란 틈새로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배가 출발할 때 그 뾰족한 말뚝이 바닥에 구멍을 내고 말았던 것이다. 애는 이런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위험에 빠졌다는 건 금세 알아챘다. 이렇게 가다간 연못 아래에 닿기도 전에 배에 물이 가득 차올라 가라앉을 판이었다. 너가 어디로 갔지? 이런, 나루토에 두고 왔잖아. 앤의 숨 넘어갈 듯한 비명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앤은 입술까지 하얗게 질렸지만 침착성을 잃지는 않았다. 방법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다음날 앤은 앨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요. 물은 계속 차오르는데 배가 다리까지 떠내려가는 동안이 몇 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어요. 하지만 눈을 감지는 못했어요. 하느님이 절 구해줄 방법은 배가 다리 기둥이 될 수 있는 대로 가깝게 떠내려가게 해서 제가 거기에 매달리는 방법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다리 기둥은 오래된 나무 둥치로 되어 있어 웅이도 많고 울퉁불퉁하잖아요. 기도도 해야겠지만 배가 다리 기둥 옆으로 지나가는지도 잘 지켜봐야만 했어요. 전 계속해서 사랑하는 하느님, 제발 다리 기둥으로 배를 가깝게 인도해 주신다면 그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멋진 기도말을 생각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배가 다리 기둥에 부딪힌 짧은 순간 전 스카프와 숄을 어깨에 걸치고 툭 튀어나온 행운의 가지 위로 잽싸게 기어 올랐어요.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없는 미끄러운 다리 기둥에 전 그렇게 꽉 매달려 있었어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는 자세였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정신이 없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마당에 낭만 따위가 생각이 나겠어요? 전 곧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온 힘을 모아 기둥을 꼭 붙잡았어요. 누가 나타나 도와주기 전에는
마른 땅에 돌아갈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다리 밑에 떠내려가던 배는 도중에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다. 이미 아래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루비, 제인, 다이애나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배가 사라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고 배와 함께 앤도 틀림없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다. 그 비극적인 장면을 보며 아이들은 한동안 백지창처럼 하얘진 얼굴로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찢어질 듯한 비명을 내지르며 미친 듯이 숲으로 달려 올라갔고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다리 쪽은 볼 생각도 않은 채 큰 길을 지나갔다. 불안한 발판 위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던 애는 황급히 뛰어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고 비명 소리를 들었다. 이제 곧 구원의 손길이 닿을 터였지만 자세가 너무도 불편했다. 겨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불행한 백합 아가씨에게는 1분이 1시간 같았다.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걸까? 친구들은 어디로 간 거지? 혹시 전부 다 기절해버렸다면? 그럼 아무도 오지 않는 거잖아. 지치고 힘에 부쳐 더 이상 매달려 있지 못하면 어쩌지? 애는 기름기 있는 긴 그림자가 너울대는 깊고 짙은 초록빛 물을 내려다보며 몸을 떨었다. 애는 일어날 법한 온갖 무시무시한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팔과 손목이 아파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 길버트 블라이스가 하먼 앤드루스 씨의 낚싯배를 타고 다리 밑으로 노를 저어 오는 것이 아닌가. 길버트가 깜짝 놀라 위를 쳐다보았다. 경멸에 찬 하얗고 작은 얼굴이 겁에 질려 눈이 동그래지긴 했어도 여전히 무시하는 듯한 눈초리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길버트가 소리쳤다. 앤셜리,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곳에 있는 거니? 길버트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기둥 가까이 배를 대고는 손을 내밀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애는 길버트 블라이스의 손을 붙들고 기다시피 배로 내려와서는 흑투성이 몰골에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숄과 젖은 덮개를 안고 배 끄트머리로 가 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체면을 차리기란 말도 못하게 어려운 일이었다. 길버트가 노를 잡으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앤? 앤이 자신을 구해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쌀쌀맞게 대답했다. 우린 1레인 연극을 하고 있었어. 내가 배를 타고 캐멀로까지 떠내려가기로 했어. 그런데 배가 새는 바람에 다리 기둥에 매달렸던 거야. 친구들이 도움을 청하려고 갔어. 미안하지만 나루터까지만 데려다 주겠니? 길버트는 친절하게 앤을 나루터까지 데려다 주었고 앤은 길버트가 내미는 손을 무시하며 연못가로 훌쩍 뛰어내렸다. 앤이 몸을 돌리며 도도하게 말했다. 정말 고마워. 그러자 길버트도 배에서 내리더니 앤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앤, 나 좀 봐.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저번에 내 머리에 대해 놀린 건 정말 미안해. 장난으로 그랬던 거지 널 괴롭힐 생각은 없었어. 게다가 그건 오래전 일이잖아. 지금은 네 머리가 아주 예쁘다고 생각해. 정말이야.
우리 친구로 지내자. 잠깐 동안 애는 망설였다. 체면이 엉망으로 구겨진 상황인데 수줍은 듯 진지한 길버트의 연갈색 눈이 마음에 들면서 야릇하고 새로운 감정이 솟아났다. 앤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내 해묵은 쓰린 상처가 떠올라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았다. 2년 전의 일이 어제 일처럼 기억 속에 되살아났다. 길버트는 앤을 홍당무라고 불러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똑똑히 망신을 시켰다. 그때의 분노란 다른 사람들이나 나이든 사람들이라면 웃어 넘길지도 모를 일이나 앤에게만큼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조금도 가라앉거나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었다. 앤은 길버트 블라이스가 미웠다.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다. 앤이 냉정하게 말했다. 싫어. 난 너랑 친구가 될 수 없어. 길버트 블라이스, 그러고 싶지 않다고. 길버트가 화가 나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배에 올라탔다. 좋아. 다시는 너랑 친구하자고 안 하겠어. 앤셜리, 나도 너 같은 애랑 친구하기 싫어. 길버트가 거칠게 노를 저어 저만치 가버리자 앤은 단풍나무 아래로 양치 식물들이 무성히 자란 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갔다. 고개를 한껏 치켜 세우고 걷긴 했지만 후에 비슷한 감정이 밀려들었다. 길버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물론 길버트는 앤에게 끔찍한 모욕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앤은 차라리 주저앉아 울고라도 싶은 심정이었다. 겁에 질려 꼭 매달려 있었던 탓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길 중간에서 앤은 다시 연못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오는 제인과 다이애나를 만났다. 언덕 과수원 집에는 베리 부부가 모두 집을 비우고 없었다. 루비 길리스가 발작을 일으키며 주저앉는 바람에 진정될 때까지 그곳에 있기로 하고 제인과 다이애나는 유령의 숲을 지나 시내를 건너 초록 지붕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도 아무도 없었다. 마릴라는 카모디에 갔고 매슈는 뒷밭에서 건초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다이애나가 앤의 목을 꼭 끌어안고 안도와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으며 숨을 헐떡였다. 앤, 우리는 네가 물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우리가 널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너더러 엘레인을 하라고 시켰으니까. 그리고 루비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앤, 어떻게 빠져나왔니? 앤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다리 기둥에 기어 올라갔어. 그리고 길버트 블라이스가 앤드루스 아저씨네 배를 타고 오다가 무태까지 내려다 줬어. 마침내 숨을 고른 제인이 말했다. 어머, 앤 길버트가 구해주다니. 어쩜 너무 낭만적이다. 그럼 이제 길버트하고 말을 하겠네? 또다시 옛날 생각이 떠오른 앤이 발끈하며 말했다. 물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낭만적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하지 말아줘. 제인 앤드루스, 너희들을 놀라게 한 건 정말 미안해. 애들아, 모두 내 잘못이야. 난 태어날 때부터 운이 없는 아이인가 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말썽에 휘말리게 하잖아. 다이애나, 너희 아버지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 이제 다시는 연못에서 배를 못 타게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앤의 예감은 다른 어느 때보다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 사건을 들은 베리 씨 댁과 커스버트 씨 댁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릴라가 혀를 차며 물었다. 앞으로는 정신을 좀 차리겠니, 앤? 앤이 낙천적으로 말했다. 그럼요. 그럴 거예요, 아주머니. 다락방에서 혼자 실컷 울면서 어지러운 마음을 추스른 앤은 평소의 명랑함을 되찾았다. 제가 분별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어째서 말이냐? 그러니까 전 오늘 가치 있는 교훈을 새로 배운 거라고요. 전 초록지붕 집회 온 뒤부터 실수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 실수들은 하나같이 저의 큰 단점들을 고치게 해줬어요. 자수정 블러치 사건으로 제 것이 아닌 물건에는 손을 대지 않게 됐고요. 유령의 숲 일은 상상에 너무 빠져드는 버릇을 고치게 해줬어요. 진통제 케이크 사건으로 요리할 때 신중하지 못한 습관을 버리게 됐고요. 염색 사건을 겪으면서는 허영심이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머리나 코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실수는 지나치게 낭만을 찾는 습관을 고쳐줄 거예요. 에이번리에서는 낭만을 찾으려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탑이 있는 몇백 년 전에 캐멜롯이라면 몰라도 지금 시대엔 낭만이 어울리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점이 훨씬 나아졌다는 걸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아주머니. 마릴라가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앉아있던 매슈는 마릴라가 나가자 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수줍게 속삭였다. 낭만을 완전히 버리지는 말아라, 앤. 조금쯤은 낭만적인 게 좋아. 물론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 하지만 조금은 남겨둬. 앤, 조금은 말이다. 네. 이번이 벌써 이제 빨간머리의 30번째 시간인데요. 이 30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앤이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실수나 사고를 참 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정도면 미국판 이 아기 공룡 둘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자신의 실수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어른이 되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의 낭만으로 이제 큰 일을 겪고 그리고 이 시대는 낭만과 어울리지 않다고 말하는 앤. 하지만 조금은 남겨놓으라고 말하는 매슈.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N의 나이 그때를 겪으면서 어쩌면 낭만이라는 걸 점점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밤에는 매슈의 말대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낭만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보며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thank you